더 큰 문제는 올해 철근 수요를 650만 톤 정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근 공장들이 잇따라 조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8대 제강사 대부분이 6월에 일반 판매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장기간 지속된 불황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내린 특단의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철근의 전방 산업인 건설업은 현재 최악의 상황입니다. 올 들어 폐업 신고를 한 건설사는 1000곳을 넘어섰습니다. 건설산업 지식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6일 기준 폐업 신고를 한 업체 수는 1418건에 달합니다. 종합공사업은 265건, 전문공사업은 1153건을 기록했습니다. 건설업 침체의 시작은 2022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건설업 침체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자금 부족, 원가 상승, 수요 저조입니다. 먼저 자금 문제입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시장 경색으로 건설 시장에 자금이 막히고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이 부족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자재 원가 상승.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2023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PF 사태 이후로 건설 시장에 자금이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재비마저 상승해서 건설업체들이 이중고를 겪어왔습니다. 또 세 번째는 건설업 수요 부족입니다. 부동산 문제죠. 건물을 건설을 해도 수요 부족으로 판매가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 전국에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미분양 주택은 2025년 3월 말 기준 25,000여 가구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의 긴축 정책에 따라서요, 사회 간접 자본, 주로 토목공사, 도로와 같은 SOC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공공물량 공사 또한 급감해서 공사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건설업 침체는 철근 수요에 즉각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 착공 급감으로 철근 소비량이 크게 줄었고 토목용 철근 수요도 위축되었습니다. 2024년 철근 수요는 780만 톤이었는데요. 이는 건설 경기 하락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우리나라 철근 생산 능력이 연간 약 1300만 톤에 달합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의 철근의 수요는 보통 1000만 톤 이상 정도는 유지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780만 톤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더 큰 문제는 올해 철근 수요를 650만 톤 정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착공 면적을 살펴보아도 최근 10년간 평균 착공 면적의 67%에 불과합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2023년부터 철근 수요가 줄어들고 철근 유통 가격도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강사들도 버티기에 나섰죠. 문제는 완제품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에 제조 원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현재 셧다운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고철 가격을 볼까요? 일반적으로 철근 가격은 주 원료인 고철을 녹여서 철근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근 가격은 고철 가격과 흐름이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부터 이런 관계가 깨졌습니다. 원료인 고철 가격이 올랐지만 철근 유통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이 고정비를 충당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철은 구매자인 제강사가 구매가를 제시하면요, 판매자가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강사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제강사, 즉 구매자가 부르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장에 풀리는 철근 양 자체가 적고 또
건설업이 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량도 줄어들 거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가격이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문제도 있습니다. 동국제강의 경우에 2024년부터 감산 정책을 실시하면서 야간 조업을 시행했다고 뉴스 보도로도 많이 나왔죠. 이런 결정의 배경은 야간 전기료가 낮 시간에 반값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철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전기로를 통해 제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근 생산비에 전기료가 약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강사에서 전기료 상승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료가 약 75% 인상되었는데요. 이는 일반 주택용보다 그 상승률이 2배나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의 전기료 부담이 2022년보다 2024년에 36%나 증가한 것이라고 나타난 것도 있네요. 국내 철근 생산 업체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감산으로 대응해 왔었죠. 2024년에는 이러한 대응이 가격 방어 차원의 대응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상반기에 들어서는 제강사들이 셧다운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조 원가조차 보전할 수 없는 역마진 시장 구조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겠나요? 시장 1위 업체인 현대제철은 2025년 4월에 인천 공장 문을 닫았는데요. 이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2위 업체 동국제강 또한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인천 공장을 가동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무려 71년간 멈춘 적이 없었던 곳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죠. 동국제강은 작년 7월부터 전기료 문제도 있고 해서 야간에만 운영을 하면서 가동률을 65% 수준으로 낮췄고요. 올해는 50% 수준으로 더 축소한 후에 결국엔 한 달간 완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동국제강의 인천 공장은 회사 전체 매출의 40%를 담당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중단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제강사들도 판매마저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8대 제강사 중에 대부분이 이달 말까지 신규 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강사들은 하반기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판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판매할 때마다 적자가 나는 구조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철근 유통 가격이 좀 올라가야지 다시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업계에서는 판매 중지가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